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입니다. 제가 지금 씻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머리도 직모여서 엄청 붕 떠있고 스킨로션 같은 건 다 바른 상태입니다. 이건 제가 바르는 화장품들입니다. 뭐 제가 화장품을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뷰티 크리에이터는 아니니까 예전 댓글 중에 뭐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뭐 바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뭐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얼굴에 막 덕지덕지 바르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고 찝찝해 하잖아요. 솔직히 저는 기본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면은 완전 기본만 하는 것 같진 또 않더라고요. 일단 저는 쿠팡으로 그냥 시중에 있는 화장품들 구매하는 편이고 요런 거 독도 토너 대용량 사가지고 씻고 나서 그냥 가볍게 첩첩첩 발라주고 그 다음은 요 이니스프리의 로션인데 또 적당량 얼굴에 발라주고 그래서 날씨가 더운 여름이나 뭐 습할 때는 이렇게 바르고 끝이고 요즘 같은 환절기나 뭐 겨울 이렇게 건조할 때는 수분크림을 추가로 발라줍니다. 그래서 요 정도 발라주면 거의 끝이고 이제 거기다가 아침에 외출할 때는 그냥 선크림 낮에는 선크림 무조건 맨날 바르고 이것도 이니스프리입니다. 아 그리고 이번 겨울부터 좀 많이 건조하더라고요. 요 세럼도 발라주고 아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온몸에 이제 바디로션을 발라주고 잡니다. 몸이 좀 건조한 편이어서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제가 헤어 이야기도 몇 번 하긴 했는데 머리가 짧아졌으니까 또 방식이 약간 바뀌었거든요. 거의 똑같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요 토닉 워터를 좀 머리에 듬뿍 바른다 해야 되나? 아 토닉 워터가 아니고 그루밍 토닉. 그리고 나서 머리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털듯이 그냥 말려줍니다. 그리고 앞머리는 본인 뭐 니즈에 맞게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뭐 내리거나 하는데 저는 뭐 적당히 그냥 살짝 볼륨 넣는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 머리가 완전히 뭐 내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올리는 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왁스를 쓰는데 제 왁스가 또 바뀌었죠. 이게 모데니카라는 이제 일본 왁스인데 그때 이제 만다린 플럭스에 머리 하러 갔을 때 이거를 사용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걸로 하고 있고 지금 짧은 머리에 뭔가 이렇게 질감 처리나 이런 게 좋더라고요. 역시 전문가가 쓰는 또 헤어 제품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한 500원짜리 정도? 앞머리 빼고 막 발라줍니다. 녹여야 되는 거 아시죠? 앞머리는 하시면 안 돼요. 뒷머리부터 털듯이 그냥 구겨주고 머리 만지면서 이런 머리도 한 번씩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내려주면서 결을 정리해줘야 된다나? 질감 처리를 조금 돋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손에 좀 남은 잔여물들로 앞머리를 조금 이렇게 만져주는 편이고 앞머리는 거의 건들지 않고 여기 옆에는 살짝 건드는데 앞머리는 거의 안 건듭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이고 옆머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질감 처리가 제대로 된 것 같아서 좋네요. 저번에 이제 미용실 갔을 때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염색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염색을 하면 더 질감이 잘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제 머리가 무조건 뭘 발라야 되는 머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월화수목 금토일 거의 매번 바르고 있어서 저 같은 분들은 머리도 잘 감아주셔야 됩니다. 네 그럼 여기까지 저의 겟레디 윗미 겟레디 윗미라 해야 되나? 네 끝! 오늘 세루스라는 곳에서 뭘 또 보내주셨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셔츠랑 자켓을 보내주셨는데 로고가 약간 필기체 느낌의 세루스 입어보도록 할까요? 먼저 첫 번째는 이 셔츠를 한번 입어봤는데 일단 입자마자 느낀 게 굉장히 매끈매끈합니다. 스트라이프는 이런 스트라이프고 그레이 컬러예요. 제가 설명을 봤는데 패턴이 그냥 기존의 셔츠 패턴이 아니고 좀 자켓이랑 좀 정장에서 차용을 해서 셔츠 패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셔츠랑은 패턴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여기 소매 부분도 약간 둥글게 떨어지고 요 소매 버튼 부분도 일반 셔츠 같지 않고 좀 자켓 같은 그런 소매 디테일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매끈매끈하고 부드러워서 그냥 맨살에 입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셔츠입니다.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루즈한 바지랑 한번 매치해봤는데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? 이게 원 사이즈인데 제가 179에 65 정도 돼요. 그래서 제가 입은 이 착장 보고 사이즈감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느낌?
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켓입니다. 블랙 자켓이고 약간 프렌치 워크 자켓을 원형으로 만든 자켓인 것 같아요. 1이랑 2 사이즈 있는데 제가 1 사이즈 했거든요. 근데 1 사이즈 했는데도 소매는 살짝 길고 어느 정도 이제 기장도 잘 맞고 2 사이즈 했으면 엄청 컸을 것 같아요. 그 복숭아 표면처럼 피치 가공을 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뭐 아무래도 같은 브랜드라 그런지 셔츠랑 자켓의 기장감이 딱 떨어져요. 그래서 같이 입었을 때 더 뭔가 빛을 발하는 더 멋있는 그런 자켓과 셔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컬러감도 그렇고 소재감도 그렇고 기장감도 그렇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. 블랙이니까 어디든 그냥 매치하기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바지 살짝 루즈하게 해서 이렇게 입으면 조금 더 멋나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러한 핏을 가지고 있다. 아무튼 세루스라는 브랜드를 한번 소개해봤는데 이게 뭐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셔츠도 원 사이즈 맞게 없기도 하고. 근데 이제 뭐 캐주얼한 그런 착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전 오늘 이 착장 입은 김에 이렇게 입고 외출을 해봐야겠습니다. 근데 3월 지난 지가 언젠데 이거 아직까지 3월이야. 4월로 바꿔야겠다. 달력 귀엽죠? 오늘은 4월 며칠이야? 8일. 오늘은 4월 8일입니다. 여기는 구파발 은평구인가요? 구파발역 쪽입니다. 제가 그 무인양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이케아도 좋아해요. 근데 일본에 그 두 개를 합쳤다기보다는 약간 일본의 이케아라 해야 되나? 그래서 제가 일본 갔을 때 그 니토리라고 일본의 생활용품들도 팔고 이케아처럼 뭐 가구들도 팔고 그런 곳인데 그게 그 니토리가 여기 은평 쪽에 제일 가까운 쪽이 은평인데 얼마 전에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궁금해서 와봤습니다. 3월 26일 얼마 전에 오픈했더라고요. 홈 퍼니싱 생활용품. 그래서 오늘은 이거 궁금해서 여기 와봤고 그래서 단독 매장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롯데몰 안에 있어요. 뭔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.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에서. 저기 있다 니토리. 근데 일본에는 니토리 매장 엄청 크게 있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작네요.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이니까. 일본에는 약간 층별로 있더라고요. 막 이케아처럼 진짜. 일단 가보는 걸로. 이거 신기해. 3D 서포트 경추 베개. 목이 진짜 편할 것 같아요. 여기 등 눌러주면서. 뭔가 이케아처럼 이렇게 인형들도 파네요. 이게 약간 시그니처 인형인 것 같아요. 오목눈이? 이름이 오목눈이? 이런 자석 생활용품들도 팔고 근데 막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솔직히. 경량 밥그릇. 오 진짜 가볍다. 그 모양도 약간 일본스럽고 일본 제품이니까 당연히 일본스럽겠죠. 일본인들은 들고 먹는 문화여서 더 가벼웠나? 그렇게? 시계들도 있고 근데 시계들이 하나같이 막 그렇게 이쁜 거 같진 않아요. 솔직히 말해서 가격도 막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약간 무인양품이랑 비슷한 가격? 이케아보다는 비싼 것 같고 요즘 집에서 로스카츠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있으면은 가능할 수도? 튀김하기 좋겠다. 핸드폰 등을 충전하는 데에도 편리합니다. 일단 니토리 봤을 때 침구류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주방 용품들 이런 거 괜찮은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딱히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영상을 거의 못 찍었어요. 저도 사실 좀 찾아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와봤으니까. 근데 1시간 걸려서 올 그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구매하면 될 것 같고. 보드 타는데 처음 봐요. 서울에서 진짜 많이 안 보였는데 근데 타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. 제가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쑥스러운지 안 타네요.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야.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 구파발 온 거여서 바로 버스 타고 그냥 집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딱히 뭐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또 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. 그래도 여기 진짜 커요. 엄청 크다 진짜.
드디어 내려가지고 집에 갑니다. 1시간 버스 빡세다 빡세. 그래도 오늘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네요.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빨리 집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죽겠다 배고파서. 오늘 또 웨이팅이 있는 소점. 오늘은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는 니토리를 짧게 갔다 왔는데 뭐 좋은 물건들이 꽤나 많았지만 딱히 뭐 제가 뭐 니즈가 있는 그런 물건들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. 근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 괜찮은 제품들 많았으니까 근처에 니토리 매장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런 일정을 좀 하고 왔고,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아쉬워서 영화 한 편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일본 영화인데요. 잔잔할 영화를 제가 좋아하지만 이거는 범죄 영화입니다. 그 나오는 배우들이 꽤나 괜찮은 배우들이 나와서 일단 영화는 세 사람의 시점으로 뭔가 진행이 됩니다. 1막, 2막, 3막 뭐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나? 일단 세 명 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, 그래서 호적을 사고 파는 그런 짓을 하면서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, 타쿠야랑 마모루, 카지탄이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, 타쿠야가 카지탄한테 일을 배웠고 마모루가 타쿠야한테 일을 배우는, 아무튼 카지탄이는 지금은 뭐 같이 일을 하진 않지만 타쿠야랑 마모루는 같이 일을 하면서 가족처럼 좀 의지하고 형제같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타쿠야는 마모루를 어찌됐든 끌어들였으니까 같이 범죄 사회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카지타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 범죄 사회를 좀 벗어나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는, 3일간의 사건들을 다루는 건데 조금 잔인한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좀 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챗GPT한테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하니까 범죄의 바닥에 놓인 청춘 셋이 서로에게 기대면서도 그 세계에서 벗어나려 하는 어두운 청춘 누아르에 가까워요. 이 작품은 세 인물 중심의 다중시점 구조로 전개된다는 평도 있어요. 무튼 그렇습니다. 저는 재밌게 봤고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그렇게 길지도 않거든요.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다음에 또 재밌었던 영화가 또 생긴다면 소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빠이.